템플릿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생성하기에는 첫 번째, 자신을 되돌아보아에는 사람의 뇌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긴 다양한 크기의 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과 흥미거리들을 찾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빈칸에는 위에 있는 그림들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빈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관심사 찾기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유튜브는 어떤 것을 보는지, 학생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메모장이 보입니다. 이 메모장은 학생들이 템플릿을 작성하기 전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거나 혹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간에 학생들이 먼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이 메모장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있는 질문들이나 과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는 3번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적어 보아요가 있는데요. 앞에 6페이지에서 자신들의 관심사나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적어 보았던 것을 각각의 칸에 나눠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내가 배울 주제 내가 정해오에 있는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판단하여 옆에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적은 주제가 도전할 수 있는 과제인가에 해당이 된다면 오른쪽에 표시하게 됩니다. 또 밑에 다른 사람도 이 질문에 관심이 있나요에 해당이 된다면 옆에 표시되어 있는 네모 표시를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옆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모두 해당하는 주제가 나온다면 학생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과제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위에 나온 주제를 바탕으로 배움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배움 질문은 학생이 이 생성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직업은 어떤 관계일까?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라든 등 큰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로 이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 배움 목표를 정해보아요는 앞선 페이지에서 정해두었던 배움 질문을 바탕으로 이 배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주제, 이 과제가 끝이 난 뒤에 학생이 성취해야 될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과 관계된 내용을 조사하여 나와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기 등 구체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움 주제, 배움 목표, 활동 모둠은 위에 배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생성교육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인가. 활동 모둠은 모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와 같은 경우에는 모둠원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학생들은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을 다듬어요는 앞서 만들었던 배움 질문을 배움 목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있거나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배움 질문 다듬어요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거나 또는 좀 더 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셔서 학생들이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배움 과제 및 평가 기준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과제를 구상해 보아요는 학생들이 이 생성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마지막엔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구상해 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생성 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상상해 봅니다. 만들기를 할 것인지 꾸미기를 할 것인지 또는 보고서를 쓸 것인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고 적게 됩니다. 두 번째, 배움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서 작성했던 자신의 배움 목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움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배움에서 본인이 조사관이 될 것인지 혹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또는 운동선수가 되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자신의 역할을 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는 자신이 마지막에 이룬 성과나 혹은 결과들을 어떤 청중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게 하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서를 써서 우리 반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복도에 전시를 할 것인지 학생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여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배움 질문을 다듬어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 질문을 다듬거나 혹은 수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열려진 공간입니다. 바꾸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공간을 통해 배움 질문을 다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 평가 계획을 세워요에는 생성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이 이 생성 교육 과정을 잘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쉽게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평가 내용, 첫 번째 지식입니다. 내가 이 생성 교육 과정과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지식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적습니다. 나와 어울리는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학생이 있다면 나는 5가지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혹은 3가지 종류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등으로 잘했을 때는 채움, 보통일 때는 키움, 부족하다면 티움의 공간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지식, 기능, 태도 이 3가지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잘했는지 보통인지 못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교사와 학생이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성교육과정 끝이 난 뒤에 각 기준안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선생님께서 교사가 생각하는 성취 정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준안에서 학생은 채움, 키움, 티움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께서도 보시고 이 학생이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를 살펴보시고 선생님의 기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과 선생님 생각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과 선생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4쪽 배움활동 세우기인데요. 이때는 각 학년의 특성이나 혹은 학교의 상황에 맞게 배정된 차시만큼 학생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차시를 40분 기준으로 마련을 하는데요. 40분 동안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고 적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40분 동안 한 가지 활동 또는 2가지 활동을 적어서 하겠다고 많이 쓰는데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활동이 너무 짧거나 혹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된다면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쪽 배움활동 실천하기는 각 차시별로 학생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조사를 한 학생이 있다면 조사한 내용을 적게 되고 혹은 기능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연습을 했는지 그 결과들을 이 공간에 적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포트폴리오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생성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든 기록들이 이 공간에 남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쪽 배움활동 공유하기입니다. 앞선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활동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두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쪽 배움활동 되돌아보기입니다. 배움활동 되돌아보기에 있는 내가 세운 평가 기준은
앞서 학생들이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적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잘했다면 채움에, 보통이었다면 키움에, 자신이 부족했다면 티움에 본인이 체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배움활동 관련 평가 기준은 선생님과 학교에서 마련한 기준들인데요. 1, 2, 3, 4의 기준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친구평가는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짝꿍이 나에 대해서 잘한 점을 적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를 했다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배움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든지 친구들이 나의 잘한 점을 적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선생님 한 말씀은 생성교육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께서 관찰하셨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잘했던 점, 칭찬할 점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쪽에 배움활동 소감문은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이 생성교육과정 끝이 나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께서 앞에 학생들이 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각을 적어서 가지고 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